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 또 지수가 충격적으로 또 많이 올랐죠, 그죠? 뭐 이러다가는 크리스마스 전에 코스피 5천을 찍지 않을까. 뭐 이런 말이 농담이 아니라 뭐 진짜로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뭐 3%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요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 대형주들이 과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분석을 좀 앞에서 많이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렸던 당부의 말씀은 뭐였냐면, 대형주가 계속 올라간다. 근데 과열된 거는 분명히 맞는데 신호가라는 주식은 어디가 끝인지 모르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꺾이면 이제 중소형주가 간다.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잘 참고 이겨내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왜 그런 얘기를 지지난주부터 많이 했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에 깨닫고 계실 것 같아요. 진짜로 오늘 특히 그랬는데, 그 대형주 위주로, 그것도 특정 대형주 위주로 지수가 폭등하니까 중소형주에서 투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섞인 그런 투매. 그러니까 개미들 심리가 붕괴됐거든요, 오늘 더더욱 크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태까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힘내시라고. 그런데 한 번 더 짚어드릴 테니까 잘 이겨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좀 말이 좀 길어질 텐데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와요. 반드시 온다니까.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바로 이제 수익을 낼 건데, 지금 여러분들의 심리는 주식하면서 지금처럼 힘든 적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왜? 나만 안 가는 것 같거든. 다 지금 뭐 주식 폭등하고 다 좋은데 나만 힘든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극소수만 좋고요. 대부분 다 힘들어. 정말로 다 힘들어. 자, 아무튼 힘내시라고 또 얘기를 또 잘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힘들 내셔서 끝까지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그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아셨죠? 자, 그럼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저도 오늘 방송을 길게 하고 싶진 않은데 말을 하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한마디로 미쳤죠. 이건 미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많이 올라왔는데 11월 초에 첫날이죠, 오늘이. 오늘 2.78% 급등을 했고요. 코스닥도 무려 1.5% 급등을 했어요. 미국 증시가 급등을 많이 했느냐? 아닙니다. 잘 보시면 다우지수 보합으로 끝났고요. 금요일이죠. 나스닥 0.6% 소폭 상승이었고요. S&P 500 지수는 여기도 크게 관계 없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느냐? 아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18%밖에 안 올랐어요. 심지어 일본은 오늘 휴장이었고요. 휴장 오늘 안 열렸어요. 이거는 저 금요일 거고. 중국은 0.5%밖에 안 올라갔어요. 홍콩은 여기도 그냥 1% 미만. 대만은 뭐 반도체 없어요? 대만이 지금 반도체 장사를 잘해가지고 지금 GDP가 우리나라를 추월한 거 아닙니까? 벌써, 그죠? 여기는 0.3%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미친 듯이 오른 거예요. 왜? 그러니까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코스피가 2.7% 오르면서 코스닥도 1.5% 급등했으니까, 그러면은 오늘 우리나라 종목들 뭐 대형주, 중소형주 다 급등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안 그래요. 대형주 일부만 땡겼고 소형주는 피눈물을 흘렸어요. 피눈물.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게 개판인 거예요, 지금. 왜냐면 원래 이렇게 가기는 해요. 가기는 하는데 너무 지금 과도하게 땡기니까 개미들의 심리가 무너졌어요. 이걸 보세요. 제가 시장이 개판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는 정치인 놈들이 너무 싫은 게, 지금은 특히 여당이 민주당이니까 얘네들 난 너무 싫어요. 왜 싫으냐면 주식 관련돼서 하는 얘기예요. 코스피가 4천을 뚫고 막 올라가니까 뭐 부동산 그 자기들이 규제 때린 거 있잖아요. 뭐 그거를 다 뭐 커버할 정도로 주식시장이 너무 뭐 좋아서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거래요. 에이펙 그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그렇대요. 오늘은 쌍욕 안 하겠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에요. 왜?
코스피가 4천을 뚫었는데 대형주 몇 개만 올렸잖아요. 안 그래요? 중소형주 안 가요. 원래 그렇긴 해요. 근데 너무 대형주를 계속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미 대형주 상승이 끝나고 중소형주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계속 막 그냥 뭐 언론하고 손잡고 계속 뭐 홍보만 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나라가 정상화가 돼서 코스피 지수가 주식시장이 호황이래. 그럼 중소형주도 다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개미들의 95%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중소형 위주로 투자하는데 그 대형주만 날리면 그 나머지 대부분의 개미들은 피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이 다 행복해하고 있대. 누가? 정치인 놈들이. 전 그래서 그 놈들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국민을 대변한다면서요? 그죠? 네. 나 개소리야 진짜. 네.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냐면 뭐 제가 여러분들 편 들어야지 누구 편 들어요, 그죠? 네. 아니 지수가 2.5% 급등했잖아요. 코스피가 2.7%. 근데 코스피에 상한가 딸랑 한 개예요. 이 나쁜 놈들아. 어? 불장이라며. 근데 왜 코스피에는 상한가가 딸랑 한 개인데, 응? 코스닥이 6개밖에 없어요. 그나마 로봇주가 좀 많이 있죠, 그죠? 코스닥에 상한가 6개밖에 없다니까? 부장이라며. 말같이 따라 쓰라고 있는 거, 이놈들 진짜. 응? 이거 보세요. 거래소에서, 그죠? 네. 오늘 이 등락 비율을 잘 보세요. 이 등락 비율이 뭐냐면 올라간 상승한 종목이 잠시만요. 상승한 종목이 이제 100개다.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100개다. 똑같죠? 그러면 등락 비율이 100%예요. 상승한 게 많다? 그럼 등락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100 이상이겠죠? 네. 근데 등락 비율이 100 이하다? 그럼 뭐예요? 하락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등락 비율이 46%밖에 안 되죠. 46? 그럼 뭐예요? 보세요. 하락한 거 대비 상승한 게 4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상승한 거는 288개인데 하락한 거는 600개가 넘어요. 절반이 있으니까 하락한 게 상승한 것보다 2배가 많다고. 이 나쁜 놈들아. 응? 코스닥은요 등락 비율이 51%죠? 그러니까 반반이야. 반반. 상승한 거 569개, 하락한 게 1100개예요. 하락한 게 상승한 것보다 2배 많다고. 이 나쁜 놈들아.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더러운 놈들아. 국민들이 행복해 한다고? 오늘 중소형주들이 막 흘러내린 이유가 뭐냐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손절 때리고 뭘로요? 갈아타는 거예요. 갈아타는 거라고. 전력설비,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전력설비하고 통신주 일부, 반도체 일부, 그 다음에 로봇주 이쪽에서 좀 상승이 나왔어요. 일부지 그거는. 전반적으로는 저점을 또 깨고 떨어진 것들이 꽤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지. 하락한 게 더 많았다고. 이게 뭐냐면 2년 전에 그 2차전지 한번 그 광풍 불었을 때 있죠? 광풍 2차전지. 네, 그때랑 똑같아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보시면 제가 얼마 전부터 자꾸 포스코를 얘기하죠. 포스코는 여러분들 뭐예요? 철강회사예요, 그죠? 그런데 철강회사인데 이게 2차전지 회사로 둔갑해가지고 많이 간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왜 이런 종목들 보여드렸잖아요. 왜 레뷰 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뭐 효성 OMB 이런 거. 아니 이런 애들 바닥 아닌가요? 응? 더 떨어질 게 뭐 있어? 지수가 폭등하는데 왜 자꾸 떨어져요? 이해 안 가지 않아서 이게 왜 자꾸 떨어지는데? 응? 너 왜 자꾸 떨어지니? 예,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자꾸 떨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거 팔아가지고 뭐 사는 거예요? 네. 시장에서 난리가 난 종목들 사는 거예요. 보세요. 일단 올라간 것부터 얘기합시다. SK 하이닉스 미쳤어요? 미쳤어. 증권사에서 52만원에서 55만원까지 목표가를 많이 부르더라. 참고하세요 그랬죠, 그죠? 그 제가 얘네들 과열됐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여기에요. 추석 끝나고 와서 제가 그렇게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사면 안 된다고.
과열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이제 단소를 달았죠. 제가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고점이 나왔다 그 소리가 아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열된 거는 확실하게 맞으니까 이거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근데 10%씩 급등하니까 오늘은 저도 진짜 이거 보면서 기분이 매우 안 좋았어요. 왜? 당연히 안 좋죠. 기관이 뭔 짓을 하는지 저는 알거든. 근데 일단 종목부터 쭉 얘기해드리고 SK 하이닉스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오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3%.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60만원을 뚫었고요. 대체거래소에서는 더 올라갔어. 지금 좀 더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도 11만원 뚫었고요. 네, 그죠? 그리고 잠깐만 이 차트를 보시죠.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오늘 올라간 거는 다 뭐냐면, 엔비디아 그 젠수랑 CEO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그 현대차 정의선 회장하고 만나고 뭐 했어요? 뭐 맥주 소맥도 먹고 뭐 치킨도 먹으면서 대규모 우리나라에 이제 엔비디아가 뭐 GPU 26만 장 공급한다. 우리나라에 현재 들어와 있는 GPU의 5배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대규모 투자하고 뭐 막 이런저런 한다고 하니까 AI와 관련된 종목들을 다 갔어요. 그러니까 AI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AI 가지고 로봇도 많이 만들겠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뭐 핀텔, T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클로봇, 시메스, 오브젠, 휴림로봇, 바이아이, BI 매트릭스, 유일로보틱스, 뭐 YG너, 렌젤로보틱스 이런 것들. 그리고 LS, 티라유텍, 뭐 DIC, T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로보스타,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가요. 이게 신고가잖아 지금. 이렇게 막 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안 가던 이제 로봇주들도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가던 애들은 또 계속 가고 안 가던 애들도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로봇주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저기 전력설비. AI 이쪽을 또 하려면은 전기가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보시면 LS 일렉트릭 날아다니고 있고, 현대 일렉트릭 날아다니고 있고, 효성중공업 날아가고 있고, 얘네들 대형주잖아요. 한국전력도 날아가고 있고, 뭐 이런 식. LS 마린솔루션 올리고, 그 다음에 좀 작은 애 여기 LS 지주회사죠. 여기도 가고, 그 다음에 전력설비, 전선전기, 뭐 대원전선, 일진전기, A루트, 가온전선, 신일전기 다 날아가는 거지. 보성파워텍, 서전기전. 얘네들은 옛날에 원전으로만 가더니 원전 관련주 요즘에 조금 이제 그쪽으로 못 붙으니까 다른 쪽으로 붙죠. 세명전기, 제룡전기, 제룡산업, 대한전선 계속 뜬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AI로 붙을 수 있는 거 다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뭐 통신주. 왜냐면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미국의 6G 추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신주들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있고, 동전주들이 많아서 그런데 아무튼 들었다 놨다 하고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요즘에 터섞거리고 있고, 네이버랑도 지금 엔비디아가 뭘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데이터 센터?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쪽이 오늘 많이 간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기가 막힌 게 뭐냐, 방금 대형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얘네들이 다 과열이 됐는데, 대표적인 SK 하이닉스 다시 보시죠. 이게 제정신 아니지 이거. 엄청나게 이제 쭉쭉 뽑죠, 그죠?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뽑잖아요. 원래는 대형주는 올라갈 때 처음에 세게 출발하고 가면 갈수록 약해지거든요. 근데 얘 보면은 계속 강해요. 이런다고.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일단 요거하고 아까 전력설비 쪽에서 LS 일렉트릭 이런 거 보세요. 아니 갈 만큼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신 일반 차트를 보여드릴까? 네. 아까 그 전문가용 차트고 이렇게 갔어요. LS 현대 일렉트릭 이래요. 효성중공업 이렇다고. SK 하이닉스 다시 보실래요? 이게 일반인들이 보는 그 기본 차트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보여드리는 거랑 다를 거라.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래요. SK 하이닉스. 근데 이거를 개미들이 지금 미친듯이 산다고 지금. 미친듯이 사요. 여기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무서워서 못 사겠다 그러더니 지금은
아니래. 늦지 않았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데. 아까 전선주들, 대원전선 이런 거 보세요. 이런 애들도 소형, 중소형 전선주도 많이 갔어 지금. 미친 거예요. 이걸 산다니까 또. 특히 지금 어딜 많이 들어갔느냐? 반도체 이쪽을 많이 들어가. 그 다음에 무기 관련주, 방산. 왜 이재명이 뭐 핵잠수함 뭐 이렇게 트럼프한테 뭐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방산주도 많이 물리더라고 지금 보니까. 방산주 중에 뭐 하나시스템 뭐 기타 등등 많잖아요. 많이 올라오고 현대로템 이런 거 그쪽도 개미들 많이 물릴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기를 많이 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 있고 그쪽 업종들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지. 왜? 붕 떠 있거든. 뭐 대표적으로 몇 개만 볼까요? 한화 시스템 붕 떠 있죠. 그 다음에 현대로템. 네. 내가 겁없이 산다고요? 또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지수를 끌어올린 이 주도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떠 있어요. 미래에셋증권 뭐 주식시장 잘 가니까 얘네들 붕붕 날라다니죠. 키움증권 네. 다 조정 들어올 자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사면 안 되는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미친듯이 뽑으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이제 조만간 오늘인지 내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조만간 조정에 들어가요. 조정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가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네, 중소형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그널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태까지 힘들었던 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힘드실 거라고. 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막 흘러내리는데 대형주만 계속 가니까 미치지. 근데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물론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지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걸 싹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 대형주 쪽으로 갈아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지금 계좌 보니까 마이너스 30%, 40%, 50% 뭐 그 정도가 났어요. 그러면 그냥 좀 참고 기다리면 반등 나오겠지. 좀만 참자 이래야 되는데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이걸 싹 팔아서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걸 다 팔아가지고 지금이라도 SK 하이닉스를 사자. 내가 저거 추석 전에만 샀어도 지금 벌써 40~50% 수익 났을 텐데, 그럼 내가 지금 손절한 거를 손절해서 피해를 보더라도 저쪽으로 이사가서 금방 복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 가자. 얘 넘어간다고요. 안 갈 거 같죠? 엄청 넘어가요. 요즘에 제가 새로운 기사를 준비 안 했고 낮에 어제 뭐 엊그제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던 거 그냥 그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뉴스 기사를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이래 요즘에. 이 뉴스를 잘 보세요. 분위기를. 원래 사기 칠 때 어떻게 해요? 사기를 칠 때 막 분위기를 조성하잖아. 더 간다 또 간다 막 이러면서. 결국 5,000피 온다. 지금 놓치면 20년 기다려야 된다. 언제? 10월 29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온 기사예요. 지난주 수요일쯤 되겠다. 지금 놓치면 20년 기다려야 된대. 주시장 많이 올라가니까 누가 활짝 웃고 있죠, 그죠?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역대급 불장에 국민연금 대박. 민주당 신바람 났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정치인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저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계속 보여드릴게요. 기사를 새로 준비할까 하다가 기사 찾기 싫었어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자 보세요. 1년 사이 더블 됐지만 돈 생길 때마다 산다.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뭐 개미들 보고 증권주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사라고 그런다고. 근데 요즘에 신기한 게 언론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을 사면 수익이 나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나온 종목들 사면 수익이 나던가요? 그때부터 바로 꼬라봤거든요. 개미들이 맨날 그거 당한다고. 근데 요즘에는 특히 지난주에 막 뭐 저기 뭐야 언론에서 이거 더 간다 또 간다 반도체 또 간다 뭐 증권주 또 간다 사잖아요. 다 수익 났어. 타짜라는 영화 보면 다 나오잖아요. 처음에 개미들이 들어왔을 때 개미란다. 초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먹여주잖아요. 처음엔 먹여주잖아. 코스피 불장에 1억 주문 왕개미 급증. 4년 2개월 만에 하루에 한 주문에
1억이 넘는 대량 주문을 하는 게 4년 2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대요. 여기서 이제 그럼 4년 2개월 전에는 언제냐? 4년 2개월 전이 언제일까요? 언제냐면 여기에요. 지수 떨어지기 직전에 여기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그때부터 지수가 그냥 계속 내리박았네요? 그럼 우리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때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라고 기억나세요? 테이퍼링? 양적 그 완화가 아니라 긴축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준비했고, 여기서부터 제롬 파월 그 미친 인간이 정말 미친 듯이 금리 인상을 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금리 인하를 트럼프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앞으로 주시장은 계속 호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대형주에 쏠려 있어서 그렇지. 이때랑 달라요. 아, 그때처럼 조정인가요? 아니라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서 이 차트를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렇고, 이때 이후로 개미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채태원이 그랬대요. 많은 기업이 메모리를 요청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있다. 주식을 제일 잘하는 상위 1%는 SK 하이닉스 목표가 100만원을 잡고 폭풍 매수하고 있대요. 잘한다 그래요. 엔비디아발 훈풍에 삼성전자 11만원 됐고 SK 하이닉스 60만 됐대요. 60만원.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15만원까지 갈 거고요. SK는 75만원, SK 하이닉스는 75만원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이 요즘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게 뭐다? 반도체 ETF래요. 한 달 전에 반도체 ETF 레버리지 2배짜리 상품을 샀으면 벌써 62%, 69% 수익이었대요. 이런 기사가 나오면 개미들이 보고 있다가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지죠? 그러면 갖고 있는 거 버리고 가게 돼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사야 되겠다. 네. 그전엔 여러분들 2달 전만 해도 반도체 망한다 그랬어. AI 버블론 얘기하면서 망한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내후년까지 그 기사 여기 없다. 내후년까지 반도체 호황이래요. 네, 그런 기사 지금 막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개미들 많이 물릴 거예요. 개미들이 많이 사는 ETF가 뭔지 아세요? 반도체, 미국 S&P 500 추종하는 ETF, 그리고 지수 폭락할 때 쓰는 폭락할 때 하는 ETF, 고퍼스죠. 그런 거 많이 사야지.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반도체하고 이쪽을 많이 산대. 조심하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얼마나 많이 샀는지. 미친 듯이 사고 있대. 미친 듯이 반도체 쪽. 이게 이제 그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얘기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원래 이런 강의는 이런 데서 안 푸는 건데 특별히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특정 대형주가 이렇게 핫 이슈가 될 만큼 많이 올라갔을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이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가가 보통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확 들거든요. 확 든다고. 그러면 주가를 여기까지 오르고 내리는 데는 누가 하냐? 외국인이 주도를 해요. 이 노란색 구간은 통상 외국인이 주도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때 외국인이 팔아요. 수익 실현을 한다고. 처음부터 팔아요.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물량을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왜 올라가겠어요? 이걸 사는 사람이 있겠지. 누가? 기관이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서로 짜고 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매수를 하거든요. 매수를 하면서 분위기를 막 고조를 시켜요. 그냥 꽹가리 치듯이. 그
저는 뭐 무당이라는 걸 믿진 않지만 무당 그 구판 보신 적 있나요? 드라마나 영화로라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파묘 이런 영화 최근에 유행했으니까 보면은 막 그 왜 우리 영국으로 보면 크라이막스 막 그런 부분에서 막 그 꽹과리랑 뭐 그런 거막 치잖아. 이렇게 진 같은 거 당당당당당 이러면서 무당이 작두 타기 전에 막 그거 하잖아. 막 이러면서 기관이 그걸 해요. 한다니까. 그 뭐 무당 저기 신접할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네들은 뭘로 하겠어요? 언론을 이용하겠죠. 기자들 중에서 가장 유능한 기자들이 들어가는 부서가 어디예요? 경제부하고 정치부잖아. 왜? 왜 거길 가겠어? 그죠? 네. 대충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서 막 언론 통해서 막 몰려. 그러면 개미들이 여기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올라갈 때. 너무 비싸. 위험해 보여. 끝이겠지. 증시 폭락할 거야. 이재명을 어떻게 믿어? 못 믿겠네? 이건 가짜야. 아닌가? 뭐지? 사야 되나? 나만 소외됐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살걸. 내가 이거 지난주에 샀으면 벌써 20% 수익인데.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생각이 바뀌는 거야. 처음에 안 돼 그러다가 돼 이렇게 바뀌듯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이 팔아먹고 나가요. 누구한테? 개미들한테. 외국인은 장기간 동안 천천히 파는데 얘네들은 금방 팔고 나가요. SK 하이닉스에서 그게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죠, 그죠? 네, 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수급이 다르다고, 그죠? 근데 SK 하이닉스가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산다, 그 얘기 했었죠, 그죠? 보세요. 이런 데서 무방에서 풀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SK 하이닉스 어디였어? 밑에를 잘 보세요. 오늘 위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가를 본격적으로 요까지 30만원대 9월 중순 30만원대 올릴 때까지는 외국인이 주도를 하죠. 근데 여기서부터 쭉 올라올 때 나가잖아요, 얘네들. 근데 이거 누가 받아서 올려요? 기관이 받아서 올리잖아요. 근데 막 꽹과리 치면서 막 뭐 신들린 듯이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팔던 개미들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개미들 반도체 물리신 분들 고생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반도체 갑자기 폭락 나오나요? 폭락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최고의 그 물리는 거는 가장 고통스럽게 물리는 건 뭐냐면 사자마자 폭락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뭐 대북주들 폭락하는 거 보세요. 미쳤죠, 그죠? 네, 계속 폭락하잖아요, 대북주들. 너무 과도하게 많이 빠지는데 그렇게 폭락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그 물린 거는 어떤 거냐면 반말을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지들이 물린 줄을 몰라. 지들이 물린 줄도 모른다고. 야, 너 물렸어. 너 독사한테 물렸어. 뭐라고? 너 물렸다고 임마. 그러니까, 뭐가? 네 몸에 불 붙었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내 옷은 방수야. 방수하고 불 붙은 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근데 헛소리하고 있는 거라고. 물렸는지도 몰라요. 그게 뭐겠어요? 네.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감이 살짝 오죠. 내가 물린 건가? 설마? 이렇게 하는 거지. 항상 이 역사를 쓰더라고. 근데 요번에 기관들 이거 사는 거 보세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이거. 오늘 보니까 연기금 뭐 수익 200% 났다고 뭐 이게 200조지 200%가 아니라 200조 났다고 난리를 지게 돼요. 등신들 진짜. 응? 평상시에는 맨날 꼬라박더니 돈 좀 벌었다고 난리를 지고 있어. 예? 국민연금 그만 올리든가. 예? 이 세상에서 제일 불만 많은 게 국민연금이에요. 진짜. 다음에 국민연금에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근데 아무튼 개미들이 기관들이 많이 사잖아요. 이거 한방 세게 올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들어가지 마시고 거의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이게 이거 보시면
2년 전에 그 2차 전지 광풍 불었을 때 그때 우두머리 역할한 게 누구라고요? 포스코홀딩스 인데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때 미친듯이 올랐을 때. 아니 이것도 똑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막 미친듯이 올려. 지금 SK하이닉스 막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뭐 어디 쭉 가요. 여기가 30만원대였는데 40만원, 30만원 될 거야. 근데 갑자기 2, 3주 만에 70만원 갔어요. 이걸 났다니까. 근데 잘 보세요. 자, 여기 포스코가 이때 16% 급등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10%짜리 급등이었고요. 최대는 11%, 그 다음날은 최대 23%까지 갔고요. 하루 쉬더니 그 다음날 16%까지 가서 모든 증권사의 최고가 목표치를 찍고 끝났어요. 7월 26일이죠.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급등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소형주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와, 그때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던 포스코하고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코스닥 1, 2위가 누구야? 그때 에코프로, BM인데 다 이차전지잖아. 얘네들이 급등했으면 다 같이 올라가야지.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날짜를 잘 기억해 보세요. 7월 26일이죠. 이때 코스닥 지수를 볼까요? 코스피 지수 봅시다. 코스피 지수가 그 당시에 어쨌든 좀 올랐어요. 쟤네들 덕분에. 쟤네들만 갔기 때문에 지수는 크게 안 올랐는데 어쨌든 뭐 조금 올라갔어. 근데 코스피 지수 괜찮았죠. 7월 26일이 몇 날이라고. 지수 살짝 떨어져요. 웃긴 거는 대형주도 막 날아다니는데 그 당시에 코스닥 지수는 7월 26일이죠. 여기 보시면 지수가 급등했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4%로 떨어지죠.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코스피 소형주를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소형주가 2차전지 막 대형주 막 다 날라가고 하는데 가요 안 가요? 코스피 소형주 안 가죠? 안 가잖아. 그러다가 저 포스코홀딩스가 우두머리였는데 저게 딱 급등하고 내려오니까 급등한 날 16%까지 급등한 날 코스피 소형주는 마이너스 5%까지 폭락했었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 전날부터 거래가 늘고 있었죠. 그 뭐예요? 개미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투매했다는 거예요. 투매를 왜 해요? 힘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자꾸 떨어지고 올라갈 생각도 안 하는데 저 빌어먹을 2차전지는 계속 가니까 자기 거 팔아갖고 2차전지로 옮겨 탄 거예요. 막차 탄 거지, 막차. 그때 제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잘 가라. 가서 그냥 다 죄송해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처물려라 그랬어. 다 처물리라고.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근데 자꾸 가니까 그때 그랬다니까. 열받아가지고. 왜 열받았냐면 아니 테마주가 보통 급등을 하면 걔도 가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다른 테마주도 가고 그냥 테마주도 아닌데 증시가 올라가니까 분위기 좋아지니까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놈들은 지들만 가더라고. 근데 너무 많이 가니까 다른 애들이 폭락하면서 걔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갖고 있는 거를 바닥에 있는 걸 버려서 그걸 사니까 다른 종목들은 투매가 나오고 걔만 가더라고. 그때 열받아서 그때 그랬어요. 다 처물려 버리라고 그냥. 제가 얼마나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욕은 안 하는데 잘 가라 그러고 있어요. 반도체에 관심 갖는 사람들 잘 가라. 오늘 코스피 지수가 2.7% 급등했죠. 코스피 대형주는 무려 3.1% 급등했어요. 미친 겁니다. 이거.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한다? 주식 개뿔도 모르는, 죄송합니다만 진짜 한심한 인간들인 겁니다. 왜? 중소형주 안 가는 사람들 위로를 해줘야지. 제가 대통령이 될 일도 없고 국회의원이 될 일도 없지만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주식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계속하면서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원래 주식시장이 대형주부터 먼저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도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중소형주에 또 투자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으시니까 그거에 맞춰서 정책들을 이러이러하게 낼 거다. 그러니까 믿고 중소형주도 투자를 많이 해주셔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말 한마디로 중소형주가 날아갑니다. 왜? 대통령이나 경제부 총리 이런 얘기 한번 해주잖아요. 아니면 뭐 다 해주는 거지. 한국은행 총재도 해주고 대통령도 해주고 경제부 총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그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그놈들 있잖아. 그 실장들 그 쓸모없는 것들 이상한 얘기는 하지 말고 코스닥 해주겠다고. 제가 그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도 좋아한다 그랬죠. 그때는 그렇게 해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바이오하고 벤처 이런 거 해주겠다고 갔어요. 엄청 갔어. 그때 해줬거든. 근데 요즘에 그 대통령실에 있는 이놈들은 부동산에 미쳐가지고 지네 집 투자하는 거 그런 거나 뭐 관심 있지 이런 쪽은 신경도 안 써줘요. 나쁜 놈들. 응? 안 그래요? 지네들 저기 집 투기하고 뭐 갭 투자하는 거나 관심 있지. 왜 이런 거 신경 안 써줘? 그러니까 뭐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에 4천 찍었다고 뭐 축제래. 축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주식하는 사람들 있죠. 대형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도 대형주 있었다니까. 지금도 갖고 있는 게 좀 있고. 근데 중소형주 훨씬 많아요. 대부분의 개미들이 그래. 근데 뭐 헛소리요. 이쪽을 좀 살펴줘야지. 시간이 벌써 40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대형주는 이렇게 갔는데 중형주는요 0.8% 올라갔고요. 사실상 올라간 것도 없어. 시초가 대비 그냥 그대로니까. 소형주는 마이너스 0.2%로 끝납니다. 혹시 이재명이나 아니면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친한 사람들 있으면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국민의힘은 왜 얘기 안 하냐고요? 거기 야당 됐잖아. 야당 돼서 거기는 뭐 얘기해봤자 힘도 없고 지금. 이 나쁜 놈들아. 왜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코스닥 대형주 보세요. 2.58% 급등했죠. 코스닥 갔다니까 오늘. 근데 코스닥 소형주는 마이너스 0.3이에요 신경 좀 써라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헛소리 그만하고 좀. 근데요 그놈들이 얘기 안 해도 갈 때가 되면 가요. 언제 가냐고요? 개미들이 이제 자기들이 물린 줄도 모르고 반도체나 저런데 이제 쫙 다 물려. 금방 물려요. 지금 다 미쳐있기 때문에. 이거 광풍이거든요 지금. 2차전지 때처럼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당시 2차전지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에코프로가 코스닥 1등이었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PM이랑 에코프로가 그때 30만원 찍고요. 최근에 3만원까지 떨어졌어요. 37,000원. 이게 몇 토막이냐 이거. 7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비참하게 끝났어. 그래도 그 우두머리라서 이 정도 떨어진 거고요. 그때 이름 이런 거 하이드로 리튬 회사 이름 그죠? 왠지 그냥 엄청 갈 것 같은데 그때 6만원 찍고요. 6만원. 최근에 저점이 1200원이었어. 그러니까 뒤에 빼고 얘기하면 50분의 1 토막. 뭐 반도체 관련주에 이꼴까지는 안 날 거예요. 그러나 굉장한 고통을 느낄 거고 반도체 쪽에 물린 사람들 저기 고통을 느낄 거고 중소형 테마주가 갈 때 그쪽에서 수익이 하나도 안 날 겁니다. 왜? 모든 재산 반도체에다가 또 꼬라박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제 말을 믿으시건 뭐 다른 사람 말을 믿으시건 간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를 조금이라도 믿으시면 좀 참으세요. 원래 마지막이 제일 힘들어. 마지막. 근데 제가 봐도 지금 SK하이닉스가 너무 심하게 났어. 지금 너무 심하게 났어.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제가 봐도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보셨잖아요. 그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거 보세요. 자, 밑에 게 중요한 거예요. 밑에 요거 잘 보시면 아까 코스피 대형주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너무 또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 잘 보시면은 기관놈들이 팔고 있고요. 최근에 이놈들이 올린 거라니까 미친듯이. 외국인들 사긴 샀어야 같이. 근데 특히 여기 막판에 보면
10월 달에 보면은 외국인은 10월 초에만 샀고요. 그 뒤로는 좀 팔아요. 근데 기관은 얘네들이 올린 거예요. 이재명이 연관이 없을까? 좀 있다라고 봐요. 근데 개미들이 계속해서 미친듯이 팔다가 지난달 말부터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기관도 이제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이 인간들이 산다고 지금. 어디에서? 코스피 대형주에서. 개미들이 올해 4월달부터 윤석열 탄핵되면서부터 계속 팔았거든요. 날 산다고. 갑자기 이재명에 대한 믿음이 생겼나봐. 응? 이재명에 대한 믿음이 생겼나보다. 원래 그래요. 처음에는 막 안 사고 버티다 나중에 바뀐다니까. 근데 코스피 중형주를 보세요. 그냥 다르죠. 개미들 관심 없고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 10월달에 미친듯이 샀어요. 여기는 상승을 이제 상승 시작한 초기고, 중형주는. 소형주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 소형주 잘 안 사요. 그래서 소형주 쪽은 분석을 하면 머리가 꼬이기 때문에 그냥 중형주나 이쪽을 보면서 체크하시면 돼요. 아, 외국인의 돈들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코스닥, 요거만 보고 끝냅니다. 요거까지 듣고 나가세요. 이게 하이라이트니까. 코스닥 대형주를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다가 갑자기 확 들어오죠. 언제부터? 개미들이 코스피 대형주를 사면서부터. 네, 아까 보셨죠? 10월 말부터 개미가 갑자기 코스피 대형주를 사잖아. 그러니까 외국인이 갑자기 코스닥 대형주를 사요. 코스닥. 그리고 기관도 여기 보시면 파란색인데 갑자기 코스닥 대형주를 들어옵니다. 외국인 따라서. 그 여태까지 올해 초부터 열심히 매집을 했던 개미들이 코스닥을 죄다 버리고 어디로 간다? 코스피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 따라가실래요? 응? 이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따라갈래, 엄마 따라갈래, 그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답이 나와 있잖아. 누구 따라가야 돼? 외국인 따라가야지. 그치? 코스닥 대형주를 잘 보세요. 바뀌었잖아. 오늘 여기까지. 네. 시간이 여기서 더 준비한 거는 더 있는데 더 나갔다 적인 것 같고 이렇게 보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종가 기준 신고가입니다. 바이오주 살아났어. 여기서 좀 애매했는데 부활했어요. 그리고 뭐 ABL 바 이런 거 보세요. 쫙 올리잖아. 좋다니까요. 네, 코스닥 바이오주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 하나가 누구였어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장대 항목 2개 보면서 신고가 났죠, 그죠? 로봇주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언제 시간이 되면은 저기 대북주 한번 잡아드릴게요. 요번에 너무 투매가 세게 나왔던데 조금 진정이 되면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것도 흐름을. 네. 어쨌든 오늘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힘 안 드셨다 그러면 다행이고 힘드셨다 그러면은 정상입니다. 그게 저만 힘든 거 아니 다 힘들어했어 오늘. 아까 보여드렸잖아. 대형주는 미친듯이 가는데 소형주는 빠진다니까. 코스닥 대형주도 미친듯이 가는데 코스닥 소형주도 안 가. 왜 그러냐?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원래 이렇게 가는데 지금 너무 그게 좀 심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한 10 정도면 되는데 한 20, 3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모든 거에 끝이 있고 또 고생을 한 거에 대한 보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아타지는 마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든 거긴 한데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 아셨죠? 네, 오늘 좀 아무튼 힘드셨다 그러면은 술 같은 것도 드시지 마시고 그냥 일찍 주무세요. 응?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아침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거든. 그냥 침을 뱉으세요. 다 갖다 물려라 이 자식들아. 그래 잘 가라. 응? 다 가서 물리고 네, 나는 앞으로 수익 낼게. 그리고 그냥 냅두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심리 닫고요.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 네. 자,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잠깐만요. SK 하이닉스나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혹시라도 급락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힌트 드렸잖아요. 개미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물릴 거라고. 어떻게? 지들이 물린 줄도 모르고 물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SK 하이닉스나 저런 주도주들이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경험이 많잖아. 다 봤거든. 응? 또 음봉 떨어지면 또 와 이제 급락이다 조정이다 그러면서 또 다 도망가. 가긴 어딜 가. 이제 우리 차례인데 그죠? 네. 맞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